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마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바로 이 집의 주인 마님과 그녀의 몸종인 진천댁이 출산을 하는 중이었지요. 비록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운명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온 천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천댁, 고생했네. 자네를 똑 닮은 어여쁜 딸이야. 마님, 아기씨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음소리는 한 곳에서만 들려왔습니다. 주인 마님의 아기는 세상의 빛을 얼마 보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고 만 것이었지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진천댁. 정신 좀 차려봐. 진천댁. 진천댁 또한 아이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지만 또 다른 두 생명은 져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에 사람들은 차마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마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마님. 아이를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가버린 마님은 회복도 하지 못한 몸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문득 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아이고, 진천댁. 이리 가면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가면 이 아이는 어찌 크라고. 그것은 바로 진천댁이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가. 주인 마님은 본능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들었습니다. 아가, 울지 말거라. 내가 이 어미가 옆에 있으니 울지 말거라. 그날부터 주인 마님은 세상을 떠난 진천댁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거센 반대에 차마 양녀로 들이지는 못했지만 제 친자식을 돌보듯 정성스레 아이를 키웠지요. 아가, 단풍잎이 산천을 물들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10월의 어느 날 너를 만나게 되었단다. 그러니 내 이름을 10월이라고 지어주마. 우리 10월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주인 마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10월이는 미모는 물론 총명함까지 고루 갖춘 꽃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참한 색식감이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혼담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월이가 아무리 내 딸처럼 컸다고 해도 본래 신부는 노비였으니. 거참 속상하구나. 우리 10월이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내들이 한 명도 없다니. 그런 말씀 마셔요, 마님. 저는 오히려 좋은 거려. 시집을 안 가면 평생 마님 곁에서 살 수 있잖아요. 호호. 이 녀석도 참 그래도 내가 반드시 내게 어울리는 짝을 구해줄 거란다. 그런데 10월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마님이라 부를 거니? 이제 어머니라 부를 때가 되지 않았니?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라 불렀다가 사람들이 마님을 얕잡아 볼 거예요. 저 때문에 마님이 피해를 보시는 건 싫습니다. 그리 할 순 없어요. 아이고, 우리 10월이 너를 양녀로 들이자고 얘기했을 때 서방님의 반대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란다. 그것만은 부디 알아다오. 마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10월아. 오히려 내 덕에 내가 이리 살고 있어? 내가 더 고맙구나. 하지만 주인 마님의 바람과 달리 10월이와 혼인하려는 사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다 되어가도록 10월이는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친 10월이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행랑어멈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10월아, 주인 어르신께서 급히 너를 찾으신단다. 곱게 치장을 시키고 데려오라고 하시더구나.
네. 마님께서요. 갑작스러운 부름에 시월이는 행랑어멈의 손에 이끌려 치장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고운 얼굴에 분칠까지 하니 그녀는 선녀님보다 더욱 어여쁜 모습이 되었지요. 곱게 단장을 마친 시월이는 행랑어멈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저를 부르신 걸까요? 더군다나 치장까지 시키시고 혹시 누구를 소개시켜 주시려나요? 그동안 시집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던 시월이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자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던 중 행랑어멈이 어느 방문 앞에서 입을 열었지요. 도착했구나. 여기로 들어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시월이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10월이 왔습니다. 어찌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까? 그러곤 방 안을 살펴보는데 저 멀리 발 너머에 한 사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늠름해 보이는 사내의 뒤태의 시월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님께서 내 짝을 소개시켜 주시려 한 것인가 보군.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발 너머로 건너갔습니다. 혹시 저의 신랑 되실 분이신가요? 그러곤 볼을 붉히며 사내를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이 집의 주인이자 주인마님의 남편인 김재상이었습니다. 시월아. 그래, 맞다. 내 짝이다. 어서 이리 오려무나.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날 김재상은 우연히 마당을 거닐다 시월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리따운 저 처자가 있다니? 저 여인은 누구더냐? 아이고 어르신, 저 아이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마님께서 끔찍이 아끼는 시월이 아닙니까? 뭐? 저 처자가 시월이라고? 김재상은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음흉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50 무렵, 어느덧 눈가엔 주름까지 생긴 몸이었지만 어여쁜 여인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린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그동안 부인이 시월이를 키운다며 밤도 같이 보내주지 않았으니 몸이 달고 다른 김재상은 결국 음흉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랑어머마. 가서 시월이를 곱게 치장하여 내 방으로 오라 하거라. 내가 불렀다고 하면 오지 않을 터이니 마님이 불렀다고 하고 데려오너라. 허. 그렇게 시월이를 마주하게 된 김재상은 눈을 번뜩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허허. 시월아.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마. 내 품에 안기고 첩이 되어 그 바람을 이루는 것이다. 어떠하냐? 그러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니 시월이의 얼굴은 타락해 질려갔습니다. 주인 어른께 안기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그렇다고 노비주제의 명을 거절한다면 변을 당할 게 분명한데 하지만 나를 딸처럼 아껴주신 주인마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없고 이를 어떡하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시월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며 김재상에게 다가갔지요. 재상 어르신, 그래. 잘 생각했다. 자자. 이리 와서 안기어라. 이에 김재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데 그때 갑자기 시월이가 그의 얼굴을 세게 핥히어버렸습니다. 으악. 그러더니 시월이는 황급히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감히 내 얼굴을. 개 섞어라. 시월이는 김재상의 방에서 뛰쳐나와 어딘가로 죽을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주인마님의 거처였습니다. 마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마님. 시월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더냐? 울부짖는 시월이의 목소리에 마님은 황급히 문을 열어 시월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월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더니 대뜸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인 어른의 명을 따르지 않아도 죽을 목숨이고 그렇다고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 그럴 바에야 제 스스로 떠나는 것이 낫겠지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님. 그러곤 다시 뛰쳐나가려는데 마님이 시월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못난 거사. 어찌 어미 앞에서 그런 못난 소리를 하는 게냐? 정녕 이 어미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는 게야? 그러더니 마님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내 너를 지켜주고 싶지만 서방님 성격에 제 몸에 상처까지 낸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게다. 이건 내가 시집갈 때 주고자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란다. 이거라면 어딜 가더라도 살아낼 수 있을 테니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살려무나.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김재상의 날선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시월이 어디 갔어? 감히 노비 주제에 내 얼굴을 핥히고 도망을 쳐.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아주 그냥. 이것들아. 뭐하고 있어? 얼른 시월이를 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고. 그 끔찍한 소리에 마님은 시월이를 쪽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어서 이 길로 도망치거라. 그러곤 쪽문을 열어주니 시월이는 마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시월이는 한참을 달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추적하는 자들을 모두 따돌렸지요. 그녀는 황급히 강가에서 목을 축이곤 마님이 주신 폐물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엔 귀한 보석들과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 제게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아무리 재상의 부인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폐물을 모으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터 시월이는 마님의 큰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시월이는 그 소리에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머리 위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세상은 각박하고 각박해. 내가 외모 빼고는 부족한 게 없는 사내인데 어찌 여인들은 내 진가를 몰라주는지. 하느님, 부디 색시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평생 그 여인을 떠받들며 살겠사옵니다. 다행히도 사내는 시월이를 쫓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이내 고민에 빠졌지요. 추적을 벗어났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여인 혼자선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지? 그런데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전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저분이 색시 하나 내려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 하셨지. 그렇다면 차라리 내 신분을 속이고 저분의 부인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결국 고민 끝에 말을 타고 가던 사내의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비님. 에구머니나.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저는 선비님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늘에서 내려주신 여인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시지요. 마침 곱게 치장을 하고 있던 터라 시월이는 노비는커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같아 보였습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소원을 이뤄주셨군요. 이분은 평생 모시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은 모두 잊히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한 사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니 됩니다. 아버지. 바로 이 집의 주인 김재상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지요. 지난날 시월이가 떠나고 김재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싸늘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시월이를 품으려 하셨습니까?
부인과 밤을 보낸 지도 벌써 한 세월이 지났소. 그러니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할 수밖에. 그러게 애당초 나를 받아줬으면 좀 좋았겠소. 재상은 민망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무작정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를 품으세요. 저도 서방님의 손길을 기다려왔습니다. 뭐요? 주인마님은 김재상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와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마님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바로 지광이었습니다. 김재상을 닮아 번듯한 얼굴과 주인마님을 닮아 인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이제 아버지마저 떠나버렸으니 지광이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흑흑. 아버지마저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김재상의 반대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지광에게 달려들어 그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지요. 그렇게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던 김재상 집안은 순식간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재상에게 잘 보이려던 사람들은 물론 그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까지 모두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지광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머슴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지요. 도련님. 그러고 계시지 말고 저 충청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무슨 말인? 갑자기 충청도라니? 그곳에 가면 도련님 댁에서 일했던 노비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마님께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요. 마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니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그들도 분명 도련님께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호, 그렇단 말이지. 그날부로 지광이는 충청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던 그는 제 두 다리만을 의지한 채 묵묵히 걸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해가 저물자 지광이는 어느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불을 피우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그곳엔 피를 흘리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와 3마리의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다쳐서 힘을 못 쓰는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양이었지요.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도 기세가 꺾이니 한낱 늑대들에게 당하는구나. 김재상의 장손이라며 떵떵거리다 집안이 망하자 외면받는 나와 무엇이 다를까? 호랑이가 죽어가는 것이 제 일 같지 않았던 지광이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횃불을 가지고 가 늑대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허이! 허이! 활활 타오르는 불줄기에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늑대들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잠시 지광을 바라보더니 이내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걸은 지광이는 마침내 충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노비가 말했던 그 마을을 찾아냈지요. 마을에 도착한 지광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바치를 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에 지광이가 넋을 놓고 구경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온 누구시오? 아, 저는 한양 땅 김재상 님의 아들 김지광입니다. 듣자 하니 한때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 마을에 모여 산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장님을 좀 뵐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해맑게 논일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얼굴을 하고선 지광이 앞에 몰려들었지요. 왜 이러시는 게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지광이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지광이는 이장에게 안내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인자한 얼굴의 할아버지였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마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 도련님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사람들을 시켜 수레에 곡식과 돈을 담아 보내드릴 테니 오늘은 푹 쉬다 가시지요. 그러곤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은 직접 담근 술을 나누고 신나게 춤을 추며 지광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실 옛 주인의 자식이 찾아온 것이니 여러분이 반겨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반겨주시니 정말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련님.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신대요. 마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었는데? 이건 당연한 거지요. 자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일랑 잊어버리시고 어서 한 잔 받으셔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 지광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소피 소식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기껏 그 힘든 시절을 잊고 잘 살고 있구만. 못하러 찾아와서 사람 마음을 들쑤시는 거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노비 딱지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저놈이 저러다 입을 잘못 놀리기라도 하면 우리 신분이 전부 들통나는 거라고. 그럼 어쩌자고. 우리도 주인마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입을 싹 닦으라고. 마을 사람들은 지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입을 다물고 있던 이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저자를 처리하세. 그 이야기를 들은 지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지광이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대로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고 들통나고 말았지요. 저기 저놈 달아난다. 저놈 잡아라. 지광이는 온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에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쉼없이 달리다 뒤를 돌아보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휴. 이제 포기하려는 건가? 이에 지광이가 한숨을 돌리며 앞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의 앞에는 집채만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광이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광이가 울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는 웬 거대한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분명 호랑이한테 물려갔었는데. 그때 웬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깨어나셨군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대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겁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산책하려고 문밖을 나섰는데 세상에 문 앞에 호랑이가 있지 뭡니까? 그런데 그놈이 달려들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이길래 가까이 가보니 선비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호랑이는 일전에 지광이가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지광이의 은혜를 갚고자 그를 이곳으로 물어온 것이었지요. 지광이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은 일전에 한양에서 잘나가던 김재상의 집보다도 더욱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깨어나셨느냐? 일어나시면 드시라고 상을 차려왔단다. 예, 어머니. 이제 막 깨어나셔서 어찌된 일인지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괜찮으십니까, 선비님? 사내의 어머니는 상을 들고 지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과거 주인마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양을 떠난 노비, 시월이었던 것이지요. 지광의 정체를 알게 된 시월이는 그에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마님은 제게 어머니이자 또 은인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리 도련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니. 이것은 필시 도련님께 마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겠지요.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다 가시지요. 그날 이후 시월이는 지광이를 마치 주인 어른을 대하듯 귀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광이가 부탁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이리 잘 살게 된 것은 절반은 남편의 덕이요. 또 절반은 주인 마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도련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도련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모두가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월이의 아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참으로 못마땅했지요. 어머니가 사실 노비였단 말이야. 충청 땅 최고 부잣집 도련님인 내가 알고 보니 노비의 자식이었다니. 이 사실이 알려졌다가 나도 노비 취급이나 당하며 살게 될지 몰라. 무거운 진실 앞에서 그는 매섭게 돌변해버렸습니다. 저놈이 이리 큰 돈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겠지. 안 되겠다. 오늘 밤 저놈을 없애 입막음을 해야겠구나.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지광이는 그저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뻐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의 방에 찾아왔지요. 도련님. 그것은 바로 시월이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눈치채고선 지광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지요. 예. 아니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제게는 아들놈도 있지만 딸아이도 있답니다. 연옥이라는 이름의 16 처녀이지요. 제가 주인마님께 배운 대로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입니다. 혹 그 아이와 혼인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가족이 된 사람을 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뜻밖의 제안에 지광이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월이가 제 딸을 불렀습니다. 연옥아, 이리 들어와 보거라. 예, 어머니. 이윽고 문이 열리자 밖에서 있던 연옥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선비님. 그런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지광이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혼인.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월이의 주관 아래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아니, 서방님. 어서 저를 안아주시지요. 부인.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시월이의 아들은 지광을 처리하고자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지요. 내 놈은 이제 끝이다. 그러곤 시퍼런 칼을 뻗어 휘두르려는 순간, 그는 지광의 품 안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는 여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그는 차마 한 가족이 된 지광을 해할 수 없었지요. 이에 그는 칼을 거두고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월이 덕분에 지광이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여쁜 부인까지 맞이하게 되었지요. 지광이는 부인과 함께 시월이가 준 재산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다시금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놓았던 책을 다시 펼쳐 학문에 전념한 끝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님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지광이가 까먹지 않고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시월이를 각별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식사는 괜찮으셨는지? 괜찮지, 그럼. 우리 사위는 이제 장모 걱정은 말고 어서 공부하시게나. 예,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부인, 어머니를 잘 부탁드리오.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방님. 그들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인마님과 시월이와의 인연이 돌고 돌아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지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 마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마님.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바로 이 집의 주인 마님과 그녀의 몸종인 진천댁이 출산을 하는 중이었지요. 비록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지만 운명만큼은 똑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온 천지에 아기의 울음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천댁, 고생했네. 자네를 똑 닮은 어여쁜 딸이야. 마님. 아기씨께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울음소리는 한 곳에서만 들려왔습니다. 주인 마님의 아기는 세상의 빛을 얼마 보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고 만 것이었지요. 그런데 슬픈 소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진천댁. 정신 좀 차려봐. 진천댁. 진천댁 또한 아이를 낳자마자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지만 또 다른 두 생명은 져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에 사람들은 차마 울지도 웃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 마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마님. 어디 가십니까? 마님. 아이를 잃은 슬픔에 넋이 나가버린 마님은 회복도 하지 못한 몸으로 무작정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걷고 있는데 문득 한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아이고, 진천댁. 이리 가면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가면 이 아이는 어찌 크라고. 그것은 바로 진천댁이 낳은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가. 주인 마님은 본능에 이끌리듯 자연스레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서럽게 울고 있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아 들었습니다. 아가, 울지 말거라. 내가, 이 어미가 옆에 있으니 울지 말거라. 그날부터 주인 마님은 세상을 떠난 진천댁의 아이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거센 반대에 차마 양녀로 들이지는 못했지만 제 친자식을 돌보듯 정성스레 아이를 키웠지요. 아가, 단풍잎이 산천을 물들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던 10월의 어느 날 너를 만나게 되었단다. 그러니 내 이름을 10월이라고 지어주마. 우리 10월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다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주인 마님의 넘치는 사랑 덕분에 10월이는 미모는 물론 총명함까지 고루 갖춘 꽃다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참한 색식감이라며 입을 모아 이야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에게 혼담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0월이가 아무리 내 딸처럼 컸다고 해도 본래 신부는 노비였으니. 거참 속상하구나. 우리 10월이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내들이 한 명도 없다니. 그런 말씀 마셔요, 마님. 저는 오히려 좋은 거려. 시집을 안 가면 평생 마님 곁에서 살 수 있잖아요. 호호. 이 녀석도 참 그래도 내가 반드시 내게 어울리는 짝을 구해줄 거란다. 그런데 10월아, 너는 언제까지 나를 마님이라 부를 거니? 이제 어머니라 부를 때가 되지 않았니? 안 됩니다. 제가 어머니라 불렀다가 사람들이 마님을 얕잡아 볼 거예요. 저 때문에 마님이 피해를 보시는 건 싫습니다. 그리 할 순 없어요. 아이고, 우리 10월이. 너를 양녀로 들이자고 얘기했을 때 서방님의 반대만 아니었더라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텐데.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너는 내 딸이란다. 그것만은 부디 알아다오. 마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다. 10월아. 오히려 내 덕에 내가 이리 살고 있어? 내가 더 고맙구나. 하지만 주인 마님의 바람과 달리 10월이와 혼인하려는 사내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다 되어가도록 10월이는 시집을 가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 하루 일과를 마친 10월이가 방에서 쉬고 있는데 행랑어멈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10월아, 주인 어르신께서 급히 너를 찾으신단다.
곱게 치장을 시키고 데려오라고 하시더구나. 네. 마님께서요. 갑작스러운 부름에 시월이는 행랑어멈의 손에 이끌려 치장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고운 얼굴에 분칠까지 하니 그녀는 선녀님보다 더욱 어여쁜 모습이 되었지요. 곱게 단장을 마친 시월이는 행랑어멈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마님이 이 늦은 시간에 어찌 저를 부르신 걸까요? 더군다나 치장까지 시키시고 혹시 누구를 소개시켜 주시려나요? 그동안 시집갈 필요가 없다 이야기하던 시월이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자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던 중 행랑어멈이 어느 방문 앞에서 입을 열었지요. 도착했구나. 여기로 들어가거라. 예, 감사합니다. 시월이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마님, 10월이 왔습니다. 어찌 이 시간에 부르셨습니까? 그러곤 방 안을 살펴보는데 저 멀리 발 너머에 한 사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지요. 늠름해 보이는 사내의 뒤태의 시월이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마님께서 내 짝을 소개시켜 주시려 한 것인가 보군.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발 너머로 건너갔습니다. 혹시 저의 신랑 되실 분이신가요? 그러곤 볼을 붉히며 사내를 보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이 집의 주인이자 주인마님의 남편인 김재상이었습니다. 시월아. 그래, 맞다. 내 짝이다. 어서 이리 오려무나.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지난날 김재상은 우연히 마당을 거닐다 시월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아리따운 저 처자가 있다니? 저 여인은 누구더냐? 아이고 어르신, 저 아이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마님께서 끔찍이 아끼는 시월이 아닙니까? 뭐? 저 처자가 시월이라고? 김재상은 깜짝 놀란 것도 잠시, 이내 음흉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이 50 무렵, 어느덧 눈가엔 주름까지 생긴 몸이었지만 어여쁜 여인을 보자마자 눈이 돌아버린 것이었지요. 더군다나 그동안 부인이 시월이를 키운다며 밤도 같이 보내주지 않았으니 몸이 달고 다른 김재상은 결국 음흉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랑어머마. 가서 시월이를 곱게 치장하여 내 방으로 오라 하거라. 내가 불렀다고 하면 오지 않을 터이니 마님이 불렀다고 하고 데려오너라. 허. 그렇게 시월이를 마주하게 된 김재상은 눈을 번뜩이며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허허. 시월아.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이 되고 싶어 했다. 내 너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마. 내 품에 안기고 첩이 되어 그 바람을 이루는 것이다. 어떠하냐? 그러곤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니 시월이의 얼굴은 타락해 질려갔습니다. 주인 어른께 안기기는 죽기보다 싫지만 그렇다고 노비 주제의 명을 거절한다면 변을 당할 게 분명한데 하지만 나를 딸처럼 아껴주신 주인마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도 없고 이를 어떡하지? 그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는 순간 시월이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온몸을 덜덜 떨며 김재상에게 다가갔지요. 재상 어르신, 그래. 잘 생각했다. 자자. 이리 와서 안기어라. 이에 김재상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데 그때 갑자기 시월이가 그의 얼굴을 세게 핥히어 버렸습니다. 으악. 그러더니 시월이는 황급히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이게 감히 내 얼굴을. 개 섞어라. 시월이는 김재상의 방에서 뛰쳐나와 어딘가로 죽을 듯이 달려갔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주인마님의 거처였습니다. 마님. 문 좀 열어주세요. 마님. 시월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더냐? 울부짖는 시월이의 목소리에 마님은 황급히 문을 열어 시월이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시월이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마님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요. 그러더니
대뜸 넙죽절을 올렸습니다. 마님, 이것이 저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주인 어른의 명을 따르지 않아도 죽을 목숨이고, 그렇다고 마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니, 그럴 바에야 제 스스로 떠나는 것이 낫겠지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님. 그러곤 다시 뛰쳐나가려는데 마님이 시월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 못난 거사. 어찌 어미 앞에서 그런 못난 소리를 하는 게냐? 정녕 이 어미가 죽는 꼴을 보고 싶어 그러는 게야? 그러더니 마님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었습니다. 내 너를 지켜주고 싶지만 서방님 성격에 제 몸에 상처까지 낸 너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게다. 이건 내가 시집갈 때 주고자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란다. 이거라면 어딜 가더라도 살아낼 수 있을 테니 아무도 너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새 삶을 살려무나.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김재상의 날선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시월이 어디 갔어? 감히 노비 주제에 내 얼굴을 핥히고 도망을 쳐.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몽둥이를 아주 그냥. 이것들아. 뭐하고 있어? 얼른 시월이를 잡아 내 앞에 데려오라고. 그 끔찍한 소리에 마님은 시월이를 쪽문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간이 없구나. 어서 이 길로 도망치거라. 그러곤 쪽문을 열어주니 시월이는 마님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시월이는 한참을 달려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도 추적하는 자들을 모두 따돌렸지요. 그녀는 황급히 강가에서 목을 축이곤 마님이 주신 폐물 상자를 열어보는데 그 안엔 귀한 보석들과 황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님, 제게 어찌 이리 귀한 것을. 아무리 재상의 부인이라 해도 이렇게 많은 폐물을 모으는 건 분명 쉽지 않았을 터 시월이는 마님의 큰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허. 시월이는 그 소리에 놀라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머리 위로 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세상은 각박하고 각박해. 내가 외모 빼고는 부족한 게 없는 사내인데 어찌 여인들은 내 진가를 몰라주는지. 하느님, 부디 색시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그리 해주신다면 평생 그 여인을 떠받들며 살겠사옵니다. 다행히도 사내는 시월이를 쫓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도 잠시, 이내 고민에 빠졌지요. 추적을 벗어났다고 좋아할 때가 아니야? 아무리 돈이 있다 한들 여인 혼자선 살아가기 쉽지 않을 텐데.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하지? 그런데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아까 전 사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저분이 색시 하나 내려주면 평생 모시고 살겠다 하셨지. 그렇다면 차라리 내 신분을 속이고 저분의 부인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녀는 결국 고민 끝에 말을 타고 가던 사내의 앞에 뛰어들었습니다. 선비님. 에구머니나.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썩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체를 밝혀라. 저는 선비님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늘에서 내려주신 여인입니다. 부디 저를 거두어 주시지요. 마침 곱게 치장을 하고 있던 터라 시월이는 노비는커녕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 같아 보였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제 소원을 이뤄주셨군요. 이분은 평생 모시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일은 모두 잊히고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한 사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아니 됩니다. 아버지. 바로 이 집의 주인 김재상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었지요. 지난날 시월이가 떠나고 김재상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이 싸늘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시월이를 품으려 하셨습니까? 부인과 밤을 보낸 지도 벌써 한 세월이 지났소. 그러니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할 수밖에. 그러게 애당초 나를 받아줬으면 좀 좋았겠소. 재상은 민망한 나머지 아무 말이나 무작정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마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를 품으세요. 저도 서방님의 손길을 기다려왔습니다. 뭐요? 주인마님은 김재상의 마음을 돌리고자 그와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마님에게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바로 지광이었습니다. 김재상을 닮아 번듯한 얼굴과 주인마님을 닮아 인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진 아이였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데 이어 이제 아버지마저 떠나버렸으니 지광이는 이 세상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흑흑. 아버지마저 가시면 저는 어찌합니까? 하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김재상의 반대 세력들은 기다렸다는 듯 지광에게 달려들어 그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버렸지요. 그렇게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던 김재상 집안은 순식간에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김재상에게 잘 보이려던 사람들은 물론 그의 집에서 일하던 노비들까지 모두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지광이 슬픔에 젖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머슴 하나가 그에게 다가왔지요. 도련님. 그러고 계시지 말고 저 충청도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게 무슨 말인? 갑자기 충청도라니? 그곳에 가면 도련님 댁에서 일했던 노비들이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주인마님께 은혜를 입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요. 마님께 도움을 받은 자들이니 그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시면 그들도 분명 도련님께 은혜를 갚지 않겠습니까? 호, 그렇단 말이지. 그날부로 지광이는 충청 땅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땡전 한 푼 없던 그는 제 두 다리만을 의지한 채 묵묵히 걸어갔지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던 중 해가 저물자 지광이는 어느 언덕배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불을 피우고 잠을 청하려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그곳엔 피를 흘리고 있는 호랑이 한 마리와 세 마리의 늑대가 있었습니다. 늑대들이 다쳐서 힘을 못 쓰는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모양이었지요. 상군이라 불리는 호랑이도 기세가 꺾이니 한낱 늑대들에게 당하는구나. 김재상의 장손이라며 떵떵거리다 집안이 망하자 외면받는 나와 무엇이 다를까? 호랑이가 죽어가는 것이 제 일 같지 않았던 지광이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횃불을 가지고 가 늑대들에게 휘둘렀습니다. 이놈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허이! 허이! 활활 타오르는 불줄기에 늑대들은 꼬리를 말고 주랭랑을 쳐버렸습니다. 늑대들이 사라지자 호랑이는 잠시 지광을 바라보더니 이내 순식간에 숲속으로 사라졌지요. 그날 이후 몇 날 며칠을 걸은 지광이는 마침내 충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수소문 끝에 노비가 말했던 그 마을을 찾아냈지요. 마을에 도착한 지광이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바치를 하는 이제껏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이에 지광이가 넋을 놓고 구경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보아하니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온 누구시오? 아, 저는 한양 땅 김재상 님의 아들 김지광입니다. 듣자 하니 한때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이 마을에 모여 산다고 하더군요. 혹시 이장님을 좀 뵐 수 있을런지요? 그런데 그 순간 해맑게 논일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얼굴을 하고선 지광이 앞에 몰려들었지요. 왜 이러시는 게니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지광이가 뒷걸음질을 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도련님을 이렇게 뵙게 되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어서 이쪽으로 오시지요.
지광이는 이장에게 안내되었습니다. 마을 이장은 인자한 얼굴의 할아버지였지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주인마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찌 도련님을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일 사람들을 시켜 수레에 곡식과 돈을 담아 보내드릴 테니 오늘은 푹 쉬다 가시지요. 그러곤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었습니다. 깊은 밤, 사람들은 직접 담근 술을 나누고 신나게 춤을 추며 지광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사실 옛 주인의 자식이 찾아온 것이니 여러분이 반겨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리 반겨주시니 정말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도련님. 어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신대요. 마님이 저희한테 얼마나 잘해주셨었는데? 이건 당연한 거지요. 자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일랑 잊어버리시고 어서 한 잔 받으셔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코가 삐뚤어지게 마신 지광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소피 소식에 잠에서 깨어났지요. 밖으로 나가려는데 어디선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장님,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기껏 그 힘든 시절을 잊고 잘 살고 있구만. 못하러 찾아와서 사람 마음을 들쑤시는 거래. 아니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노비 딱지를 숨기고 살아왔는데. 저놈이 저러다 입을 잘못 놀리기라도 하면 우리 신분이 전부 들통나는 거라고. 그럼 어쩌자고. 우리도 주인마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하고 입을 싹 닦으라고. 마을 사람들은 지광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입을 다물고 있던 이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저자를 처리하세. 그 이야기를 들은 지광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놀란 지광이는 주저할 틈도 없이 그대로 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고 들통나고 말았지요. 저기 저놈 달아난다. 저놈 잡아라. 지광이는 온 힘을 다해 대문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뒤에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었지요.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쉼없이 달리다 뒤를 돌아보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멈춰서 있었습니다. 휴. 이제 포기하려는 건가? 이에 지광이가 한숨을 돌리며 앞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의 앞에는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지광이가 몸을 피할 새도 없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지광이가 울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살며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는 웬 거대한 방 안에 누워 있었지요. 아이고 머리야. 여기가 어디지? 분명 호랑이한테 물려갔었는데. 그때 웬 사내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깨어나셨군요. 정신이 좀 드십니까? 대체 제가 어떻게 이곳에 있는 겁니까?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산책하려고 문밖을 나섰는데 세상에 문 앞에 호랑이가 있지 뭡니까? 그런데 그놈이 달려들지도 않고 꼬리를 살랑이길래 가까이 가보니 선비님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호랑이는 일전에 지광이가 구해주었던 그 호랑이임이 분명했습니다. 지광이의 은혜를 갚고자 그를 이곳으로 물어온 것이었지요. 지광이가 어리둥절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집은 일전에 한양에서 잘나가던 김재상의 집보다도 더욱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깨어나셨느냐? 일어나시면 드시라고 상을 차려왔단다. 예, 어머니. 이제 막 깨어나셔서 어찌된 일인지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아이고, 다행이구나. 괜찮으십니까, 선비님? 사내의 어머니는 상을 들고 지광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여인이 상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과거 주인마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한양을 떠난 노비, 시월이었던 것이지요.
지광의 정체를 알게 된 시월이는 그에게 지난날의 모든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마님은 제게 어머니이자 또 은인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리 도련님을 마주하게 되었다니. 이것은 필시 도련님께 마님의 은혜를 갚으라는 하늘의 뜻이겠지요. 부디 이곳에서 편히 쉬다 가시지요. 그날 이후 시월이는 지광이를 마치 주인 어른을 대하듯 귀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녀는 지광이가 부탁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어주었습니다. 제가 이리 잘 살게 된 것은 절반은 남편의 덕이요. 또 절반은 주인 마님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당연히 도련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합니다. 이들이 도련님을 모시고 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의 모습을 모두가 좋게 보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월이의 아들은 어머니의 행동이 참으로 못마땅했지요. 어머니가 사실 노비였단 말이야. 충청 땅 최고 부잣집 도련님인 내가 알고 보니 노비의 자식이었다니. 이 사실이 알려졌다가 나도 노비 취급이나 당하며 살게 될지 몰라. 무거운 진실 앞에서 그는 매섭게 돌변해버렸습니다. 저놈이 이리 큰 돈을 가지고 가면 당연히 우리 집안의 비밀이 알려지게 되겠지. 안 되겠다. 오늘 밤 저놈을 없애 입막음을 해야겠구나.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지광이는 그저 한양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뻐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의 방에 찾아왔지요. 도련님. 그것은 바로 시월이었습니다. 아들의 계획을 눈치채고선 지광이를 구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지요. 예. 아니 그럼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제게는 아들놈도 있지만 딸아이도 있답니다. 연옥이라는 이름의 16 처녀이지요. 제가 주인마님께 배운 대로 온 마음을 다해 키운 아이입니다. 혹 그 아이와 혼인을 하시는 건 어떠신지요? 아무리 그래도 제 아들이 가족이 된 사람을 해하지는 못할 겁니다. 뜻밖의 제안에 지광이가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월이가 제 딸을 불렀습니다. 연옥아, 이리 들어와 보거라. 예, 어머니. 이윽고 문이 열리자 밖에서 있던 연옥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녀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님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웠지요. 선비님. 그런 그녀에게 첫눈에 반한 지광이는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혼인.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시월이의 주관 아래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선비님. 아니, 서방님. 어서 저를 안아주시지요. 부인. 뜨거운 사랑을 나눈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시월이의 아들은 지광을 처리하고자 몰래 그의 방에 들어갔지요. 내 놈은 이제 끝이다. 그러곤 시퍼런 칼을 뻗어 휘두르려는 순간, 그는 지광의 품 안에서 평온히 잠들어 있는 여동생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깨달은 그는 차마 한 가족이 된 지광을 해할 수 없었지요. 이에 그는 칼을 거두고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시월이 덕분에 지광이는 무사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여쁜 부인까지 맞이하게 되었지요. 지광이는 부인과 함께 시월이가 준 재산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 다시금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놓았던 책을 다시 펼쳐 학문에 전념한 끝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임금님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게 되었지요. 그런 와중에도 지광이가 까먹지 않고 매일같이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시월이를 각별히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잠자리가 불편하진 않으셨습니까? 식사는 괜찮으셨는지? 괜찮지, 그럼. 우리 사위는 이제 장모 걱정은 말고 어서 공부하시게나. 예, 어머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부인, 어머니를 잘 부탁드리오. 예, 조심히 다녀오세요, 서방님. 그들은 이제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도 화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주인마님과 시월이와의 인연이 돌고 돌아
드디어 진정한 가족이 된 것이었지요.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죽을 때까지 옛날 옛적 한양의 어느